안녕하세요. 칠기준 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누구나 이 병에 걸릴 수 있다. 치매에서의 자유. 지은이는 안드레아스 모리츠, 옮긴이는 이원기, 발행은 에디터입니다. 알츠하이머병은 환자에게 치명적일 뿐 아니라 가족들의 정서까지 황폐화시키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흔히 알츠하이머병을 노화 과정의 일부로서 누구나 손을 쓸 수 없는 불가항력의 질병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자는 이는 명백히 잘못된 인식이라고 강조합니다. 이 책에서는 몸과 마음, 다시 말해 신체적인 측면과 정신적인 측면에서 알츠하이머병의 실질적인 근본 원인을 파헤치고 우리 스스로 예방하고 치유하는 데 도움을 주는 강력한 도구를 제공합니다. 저자는 알츠하이머병은 자연적인 노화의 일부가 아닌 생활 습관과 관련이 있으며 근본 원인은 염증에 있다고 단언합니다. 장기간에 걸쳐 축적된 독소가 우리 뇌에서 순환장애에 따른 우렬과 염증을 일으키고 산소 공급을 가로막아 뇌를 질식시키는 것입니다. 건강에 해로운 음식과 생활 습관, 유해한 화학물질에 대한 노출, 의약품의 장기 복용이 그 주된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는 알츠하이머병이 발생할 수 있는 생활 환경적 요인, 수은, 알루미늄 등 중금속의 폐해와 튀긴 음식, 설탕 등 나쁜 음식물 섭취, 그리고 디지털 기기, 전자레인지, 조리기구의 위험 인자 등 실생활에서 주의해야 될 행동과 조치사항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물을 충분히 마시고 주기적인 몸속 청소, 지중해식 식단 등 식생활 개선, 그리고 적절한 운동과 활동적이고 사교적인 생활, 명상 같은 스트레스 감소 기법 등 운동과 생활 습관 개선으로 알츠하이머병의 자연적인 예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자는 알츠하이머병이라고 무조건 겁먹을 필요는 없다면서 나의 작은 행동과 조치가 이 치명적인 질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일을 시작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책의 내용은 방대하고 자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제작 여건상 일부분만을 소개할 수밖에 없어 양해 말씀드리고요. 책에서 알려주는 자연적이고 안전한 방법들을 실천하게 되면 알츠하이머뿐만 아니라 암, 당뇨, 뇌질환 등 각종 질병들의 예방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세요.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누구든 이 병에 걸릴 수 있다. 알츠하이머 병이란 무엇인가? 알츠하이머 병의 가장 주된 증상은 기억 상실이다. 처음에는 단기 기억이 문제가 된다. 이런 건망증은 초기에는 잘 인지되지 않거나 인지되어도 대수롭지 않다고 무시된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건망증이 장기 기억 상실로 이어져 환자는 친구와 가족, 심지어 배우자도 알아보지 못하는 상황이 온다. 환자는 우울해 보이기도 하며 감정 폭발이 자주 나타난다. 인지 손상이 진행되면서 언어와 기억을 포함해 모든 정신적인 능력을 잃는 상태에까지 이른다. 그 과정에 어느 시점이 되면 환자는 스스로 거동할 수 없게 된다. 뇌 위축과 손상이 지속되면 환자는 결국 사망에 이른다. 알츠하이머 병은 노화에 따르는 자연적인 변화도 아니고 정신질환도 아니다. 말 그대로 뇌의 물리적인 변성으로 인한 병이다.
알츠하이머병은 환자에게 치명적일 뿐 아니라 가족들의 정서까지 황폐하는 질병이므로 무엇보다 예방과 증상 완화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을 찾는 문제가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그 근본 원인부터 이해해야 한다. 알츠하이머병은 장기간에 걸쳐 축적된 독소가 우리 뇌에서 순환장애에 따른 우렬과 염증을 일으키고 산소 공급을 가로막음으로써 나타나는 예측 가능한 결과다. 한마디로 뇌를 질식시키는 것이다. 건강에 해로운 음식과 생활 습관, 유해한 화학물질에 대한 노출, 의약품의 장기 복용이 그 주된 원인이다. 그로 인해 뇌의 정상적인 작동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고 생리적이고 생화학적인 이상 반응이 일어나면서 알츠하이머병이 생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단계는 자신의 건강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자기 자신만이 가졌다는 사실을 올바로 인식하는 것이다. 거기에는 어떤 술책이나 비법도 필요 없다. 건전한 상식만 있으면 된다. 이 책은 알츠하이머병과 관련해 희망을 주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알츠하이머병이 왜 생기고 그 병을 우리 스스로 예방하고 치유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한 답변도 제시한다. 이미 알츠하이머병의 일부 증상이 나타난 환자라도 자신의 몸을 정화하고 균형을 맞추며 마음과 정신의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취할 만한 조치들이 얼마든지 있다. 알츠하이머병의 원인, 수은의 독성, 면역 결핍과 정신기능 약화 또는 암을 일으키는 근원은 매일같이 우리 몸 안에서 쌓여가는 유독성 화학 물질이다. 그런 물질은 염색제와 향수, 가정용 청소 제품, 건축자재, 유아용 매트와 놀이기구, 장난감, 식판, 스티로폼 컵 등 우리 주변 어디에나 들어있어 현대인은 그것들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실정이다. 이처럼 우리는 독소 가부화 상태의 세계에서 살아간다. 특히 음식과 물을 통해 우리 몸에 들어오는 독성 화학물질이 가장 해롭다. 혈액과 조직에 직접 스며들어 서서히 중독시키면서 생명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가장 흔히 노출되는 물질 중 하나가 중금속 수은이다. 알츠하이머병 같은 만성 신경변성 질환은 궁극적으로 두 가지 원인에서 비롯된다. 하나는 조직의 우렬 증상으로 뇌 혈액 공급이 제한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수은 같은 중금속이 뇌에 축적되는 것이다. 그리고 수은 독성이 일으킨 증상만을 치료하는 것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따라서 체내 수은 제거가 알츠하이머병의 주된 원인 중 하나를 해결하는 확실한 방법이다. 수은을 없애면 증상이 완화될 뿐 아니라 사라지게 할 수도 있다. 치과 의사들이 은충전제라고 부르는 것이 수은과 은을 비롯한 몇 가지 금속의 아말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있었는가? 이 충전제를 은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데는 거기에 수은이 포함된다는 사실을 환자들에게 숨기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이는 치의업계 역사에서 제대 신용사기 중 하나다. 충치치료에 사용되는 이 충전제는 음식물을 씹을 때마다, 따라서 적어도 하루 3번 입속에서 수은 증기를 방출한다. 이 증기가 흡입되거나
흡수되어 신경독소로 작용하면 두통과 피로, 메스꺼움 증상이 나타나고 독소가 서서히 쌓여 특정 한계를 넘으면 알츠하이머병이 될 수 있다. 선크림이 건강 유지에 필수라고. 자외선은 우리의 건강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면역체계의 활발한 작동에 필수적인 비타민 D가 우리 몸 안에서 만들어지려면 자외선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비타민 D 합성 과정은 자외선이 우리 피부에 닿으면서 시작된다. 따라서 피부에 태양광선이 닿는 것을 차단하면 비타민 D가 부족해져 면역체계 기능이 저하되면서 알츠하이머병을 비롯해 각종 질병에 걸릴 위험이 높아진다. 선크림은 필수적인 콜레스테롤 황산염의 생산을 가로막으면서 우리 몸의 비타민 D 생산 능력도 억제한다. 비타민 D가 뇌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비타민 D는 염증을 줄이고 면역체계를 강화하며 뇌 기능을 최적화하고 뇌세포를 보호한다. 한 연구에서 알츠하이머병 환자들은 비타민 D 수치만 높여도 증상이 크게 개선되는 효과를 보였다. 비타민 D와 관련해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이 있다. 건강기능식품으로 비타민 D를 보충할 경우 자연적인 햇빛 노출을 통해 비타민 D를 얻는 것보다 혜택이 크게 떨어진다는 사실이다. 건강기능식품으로 보충하는 비타민 D는 황산화되지 않은 상태여서 우리 몸이 자연적으로 합성하는 황산화된 비타민 D만큼 효율적이지 않다. 따라서 비타민 D를 건강기능식품으로 복용하기보다 사정이 허락하는 한 야외로 나가 시간을 보내면서 햇빛을 쬐는 게 좋다. 매일 정오께 20에서 30분 정도 햇빛에 몸을 노출시키면 충분하다. 눈 주변 같은 민감한 피부 부위를 햇빛으로부터 보호하려면 모자를 쓰거나 독성 없는 안전한 선크림을 사용한다. 독성이 없는 안전한 선크림은 건강식품 가게나 일반 가게의 자연제품 코너 또는 자연건강 제품 온라인 판매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또 야외 활동을 할 때 피부가 약간이라도 불그스름하게 변하면 곧바로 그늘 속에 들어가야 한다. 적당한 햇빛 노출은 매우 유익하지만 지나치면 독이 된다. 일광 화상은 피부암이 생길 위험을 높일 뿐 아니라 일단 피부가 타기 시작하면 비타민 D 합성도 되지 않는다. 뇌를 망가뜨리는 알루미늄. 버몬드 의과대학의 신경병리학자 데니얼 펄 박사는 알루미늄 같은 중금속의 축적이 알츠하이머병의 발병을 촉발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알츠하이머병 환자 내 신경섬유에 알루미늄이 일반적인 수준보다 더 많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연구를 근거로 내린 결론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에는 알루미늄의 출처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주방기구, 식품 첨가제, 화장품 등 우리 주변의 거의 모든 곳에서 알루미늄을 찾아볼 수 있다. 알루미늄 냄비에 물을 끓이면 유독한 수산물이 생긴다. 거기에 고기를 넣고 끓이면 염화물이 나오고 고기를 튀기면 질산염이 발생한다. 이런 부산물질은 인체에 해로운 독성을 갖는다. 알루미늄은 정제염, 포장 판매되는 밀가루 반죽, 케이크 믹스, 베이킹 파우더, 표백 밀가루, 일부 치즈, 피클 등 여러 식품에도 첨가된다. 가장 놀라운 점은
아이들이 먹는 이유식에서 모유의 400배나 되는 알루미늄이 발견된 사례도 있다는 사실이다. 의약품에도 알루미늄이 들어있다. 일반 의약품이든 전문 의약품이든 마찬가지다. 제산제, 한 알에 최대 200mg 이상 함유, 아스피린, 일부 진통제와 지사제 등이 알루미늄이 많이 들어있는 약으로 손꼽힌다. 식품과 의약품뿐 아니라 화장품에도 알루미늄이 사용된다. 소비자들은 알루미늄이 다량 함유된 화장품이 얼마나 많은지 잘 모르지만 그런 알루미늄은 피부를 통해 쉽게 흡수되어 우리 몸, 특히 신경계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 고압선, 보이지 않는 위험. 송전선이 그토록 위험한 이유는 무엇일까? 장거리 송전선은 220에서 380kV의 전력을 운반한다. 거기서 나오는 전자파는 극저주파로 단거리에서 적은 양의 전기를 운반하는 일반 전선에서 나오는 것과는 다르다. 이러한 위험은 주택 안에도 도사리고 있다. 극저주파 전자파는 전자레인지 같은 가전제품이나 건물 내부의 배선망에서도 나온다. WHO도 이 같은 전자파가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과거에도 나는 전자파의 위험을 제기하면서 스마트폰을 비롯해 전자레인지 같은 가전제품 사용을 가능한 한 줄일 것을 공고했다. 특히 켜져 있는 전자기기 부근에서 잠자는 일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 어떤 식품이 알츠하이머병 위험을 높일까? 알츠하이머병을 확실히 예방하는 식단은 아직 아무도 찾지 못했지만 이 병을 일으키는 데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된 식단이 몇 가지 있다. 특히 포화지방이 많고 혈당 지수가 높은 식단이 위험하다. 붉은 육류, 치즈, 특정 오일 같은 대부분의 동물성 식품에는 포화지방이 많이 들어있다. 흰빵, 흰쌀밥, 정제당, 탄산음료 등 정제되거나 가공된 탄수화물이 재료인 식품은 대부분 혈당 지수가 높다. 튀긴 음식을 피하라. 서구인들이 가장 즐기는 간식이 감자튀김이다. 흔히 프렌치 프라이로 불리는 감자튀김은 트랜스 지방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이다. 식재료를 기름에 튀기면 고소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튀김을 좋아한다. 그러나 튀기는 것은 우리 건강에 가장 해로운 조리법 중 하나다. 건강에 신경 쓰는 사람이라면 식용유로 튀김을 할 경우 평소 안정되어 있던 지방이 유해한 트랜스 지방으로 변해 우리 몸에 들어가 심장마비의 위험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안다. 스페인 바스크 대학의 과학자들은 조리에 사용되는 오일 대부분이 암 이외에도 파킨슨병과 알츠하이머병 등의 신경계 문제를 일으킬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해바라기씨 오일, 아마씨 오일, 올리브 오일 같은 식용유는 튀김이 가능한 온도로 가열되면 알데히드라는 화학물질을 방출한다. 독성이 강한 그 물질은 호흡이나 음식 섭취를 통해 우리 몸에 들어갈 수 있다. 바스크 대학의 연구팀은 튀김에 사용되는 기름 중에서도 특히 해바라기씨 오일과 아마씨 오일이 고열로 과열되었을 때 알데히드를 가장 많이 방출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므로 우리 몸에 알데히드가 들어가는 것을 막으려면 튀긴 음식 대신 굽거나 찌거나 볶는 음식으로 대체하는 것이 좋다. 다른 여러 연구에 따르면 그나마 코코넛 오일이 안전하다. 다른 식용유에 비해 알데히드를 적게 방출하고
트랜스 지방으로 변하지도 않는다. 무시무시한 설탕 중독. 설탕 섭취는 다른 부작용도 많지만 특히 체중 증가와 충치의 주범으로 오래전부터 잘 알려져 있다. 그런데 미국 생화학 분자 생물학회에서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설탕 섭취가 알츠하이머병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가능성도 크다. 연구팀은 실험지를 두 그룹으로 나눴다. 한 그룹에는 일반 사료와 함께 설탕물을 추가로 먹였고 나머지 그룹에는 설탕물을 제외하고 일반 사료만 먹게 했다. 약 6개월 뒤 설탕물을 추가로 먹은 쥐들은 대조그룹의 쥐들보다 평균 체중이 20% 나갔다. 또 고지질증과 인슐린 저항성을 더 많이 보였고 기억 유지와 학습 능력 검사에서 점수가 더 낮았으며 뇌 베타 아밀로이드 플라크 양도 2배 이상이었다. 당뇨병이 알츠하이머병을 부를 수 있다. 학술지 신경학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당뇨병은 알츠하이머병의 발병 위험을 상당히 높일 수 있다. 가장 흔한 당뇨병은 비만과 활동 부족이 주 원인으로 지목되는 제2형 당뇨병이다. 다시 말해 체중을 줄이고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면 예방할 수 있다는 뜻이다. 연구를 이끈 일본 큐슈 대학의 기와라 유타카 박사는 해당 논문에서 이렇게 강조했다. 우리 연구의 결과는 당뇨병을 치매의 주요 위험 인자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력히 시사한다. 당뇨병은 흔한 질환으로 근래 들어 전 세계적으로 환자가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이 때문에 당뇨병의 통제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스웨덴 카롤렌스카 연구소와 스톡홀름 노년학 연구센터의 공동 연구에 따르면 당뇨병 환자의 경우 알츠하이머병에 걸릴 확률이 당뇨가 없는 사람보다 70%더 높다. 당뇨병의 예방이 알츠하이머병을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당뇨병이 있다고 해서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혈당을 조절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이다. 당뇨병이 있어도 혈당을 잘 관리하면 뇌 스트레스와 염증을 막아 노년기의 알츠하이머병을 예방할 수 있다. 또 당뇨병이 없는 사람들은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자연 예방의 첫걸음. 알츠하이머병은 위험 인자가 많은 만큼 예방하는 방법도 많다. 만성질환은 다양한 위험 인자가 쌓여 나타나는 결과다. 간단히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다른 만성질환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알츠하이머병에도 걸릴 위험이 높다. 따라서 모든 만성질환의 자연 예방이 실질적으로 건강을 보호하는 유일한 길이다. 여기서 말하는 자연 예방이란 우리 몸이 질병과 싸워 이기고 손상된 세포를 재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건전한 생활 습관을 가리킨다. 너무 많은 사람이 너무 오랫동안 알츠하이머병에 관해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다. 알츠하이머병은 치유가 불가능하다거나 누구에게든 무작위적으로 찾아온다거나 심지어 노화의 정상적인 일부라는 허구적인 믿음 말이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생각을 떨쳐버리자. 전자레인지가 편리하다고. 러시아의 과학자들은 전자레인지를 데우거나 조리한 음식에서 영양소가 줄어들고 발암물질과 방사선 분해 물질이 발견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또 같은 연구에서 그런 음식은
기억과 집중력 감퇴, 정서 불안, 지능 저하를 일으킬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을 전자레인지로 조리하면 영양 가치가 빈 껍데기 수준으로 줄어든다. 전자레인지로 데운 물을 식힌 뒤 화분에 준 것과 일반 물을 화분에 준 것을 비교한 연구에서 그런 사실이 입증되었다. 전자레인지를 거친 물을 준 식물은 7일 만에 죽었다. 전자레인지에서 나오는 마이크로파는 음식의 영양소를 보호하는 분자 결합을 해체한다. 고주파 마이크로파는 음식과 포장 안에 들어있는 수분의 물 분자를 초당 10억 회 이상 휘저어 끌어오르게 만든다. 그 과정에서 음식의 분자들이 파손되면서 화학적 구성이 바뀌어 우리 몸은 그것을 영양원으로 인식하지 못하게 된다. 음식의 분자 구조가 파괴되면 우리 몸은 음식물을 폐기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 그것도 그냥 무해한 폐기물이 아니라 핵 폐기물이다. 영양결핍을 원치 않는다면 지금 당장 전자레인지를 주방에서 치워야 한다. 게다가 전자레인지는 아무리 잘 만들어도 방사선이 유출될 수밖에 없다. 방사선이 주방 가구에 축적되면 그 자체가 방사선의 출처가 된다. 전자레인지를 사용하면 림프계가 장애를 일으켜 특정암에 대한 방어 능력을 잃을 수도 있다. 러시아 연구에 따르면 전자레인지로 조리한 음식을 섭취하는 사람의 혈액에서 암세포 형성률이 높아진다. 위를 비롯한 소화기관의 암, 소화미 배변 장애, 육종을 포함한 세포 종양의 증가도 나타났다. 고급 조리기구를 피하라. 뜻밖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일상적인 화학물질 노출의 주요 출처 중 하나가 주방 기구다. 시판되는 최고 인기 조리기구는 알루미늄 제품과 식재료가 들러붙지 않는 냄비다. 그러나 둘 다 음식에 중금속과 독소가 스며들게 하는 주범이다. 특히 테플론 같은 들러붙지 않는 냄비가 주부들에게 큰 인기다. 가볍고 사용하기 편한 데다 세척도 쉽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냄비에는 과부라 옥탄산으로 알려진 합성 화학 물질이 들어있다. 이 물질은 음식이 들러붙지 않도록 하는 코팅제로 사용된다. 이런 냄비는 가열되는 즉시 독성 물질을 방출한다.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도 방출이 시작된다. 음식이 들러붙지 않도록 코팅되었거나 알루미늄 또는 스테인리스 강으로 만들어진 조리기구는 모두 가열되면 독성 물질을 방출해 음식만 아니라 공기도 오염시킨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은 그런 냄비 대신 도자기류나 돌로 만든 조리기구를 사용하는 것이다. 도자기나 돌은 조리 과정에서 화학물질이나 가스를 방출하지 않는다. 식생활을 통한 알츠하이머병의 예방. 나는 물을 충분히 마시고 있을까? 질병 치료에서 가장 먼저 몸이 필요로 하는 수분을 충분히 공급하지 않고 의약품을 사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자연치료제를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다. 투약 등의 의학적인 개입은 대부분 탈수작용으로 인해 인체의 생리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다. 심장병, 비만, 당뇨, 류머티즘성 관절염, 위궤양, 고혈압, 암, 다발성 경화증, 알츠하이머병 등의 만성질환은
오랜 기간 지속된 몸의 수분 부족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박테리아와 바이러스 같은 감염원은 수분이 잘 공급되는 곳에서는 번성할 수 없다. 따라서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이 모든 질병의 가장 중요한 예방책 중 하나다.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거나 과도한 자극으로 체내 수분을 고갈시키면 세포 내부의 수분량이 세포 외부의 수분량에 비해 서서히 줄어든다. 탈수 상태에서 세포는 수분의 28% 이상 잃는다. 그로 인해 모든 세포의 기능이 저하된다. 그런 일이 피부세포에서 일어나든 위세포나 간세포나 신장세포나 뇌세포에서 일어나든 전부 마찬가지다. 주기적인 몸속 청소가 중요하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일과 함께 몸이 필요로 하는 영양을 적절히 섭취해야 건강한 몸과 맑은 정신을 유지하고 피로와 질병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 알츠하이머병에 걸릴 위험을 최소화하는 데 필요한 영양과 식품을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먼저 우리 몸의 내부를 청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우리 몸의 건강을 위한 여정에서 새로운 출발을 위한 전 단계가 청소다. 우리 몸속이 깨끗해야 건강에 이로운 식품에서 얻는 영양의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몸에 들어온 음식물을 최적의 수준으로 처리하고 소화 능력도 최고조에 이르며 건강한 대사 기능으로 몸의 모든 세포에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하고 면역 체계가 효율적으로 작동하게 하려면 우리 몸 내부의 시스템이 청결해야 한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청소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할까? 나는 대장과 간, 담낭과 신장의 주기적인 청소를 권장한다. 이런 청소는 우리 몸에서 모든 질병이 시작되는 우려과 염증을 제거해 준다. 모든 질병과 나쁜 건강의 증상은 어떤 식으로든 순환이 장애를 받는 데서 시작된다. 예를 들어 모세혈관이 막히면 해당 부위에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할 수 없다. 그러면 그 부위의 세포는 생존하기 위해 비상대응 조치를 취한다. 이런 대응 과정에서 많은 세포가 괴사한다. 반면 좀 더 강한 세포는 세포 변이를 통해서 또는 젖산처럼 고여있는 대사 노폐물을 재사용하는 법을 터득하여 에너지 소요를 충당함으로써 그런 악조건에 적응한다. 이와 같은 세포의 생존 전략은 물 없는 사막에 고립된 사람이 살기 위해 자신의 소변을 받아 마시며 버티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세포가 암으로 변이되는 것은 독소의 과부하와 기관 구조의 손상에 따른 괴사를 피하고자 하는 우리 몸의 마지막 몸부림이다. 그런 사태를 막기 위해 자신의 몸을 스스로 책임지기로 결심하고 새로운 출발선에 섰다면 먼저 몸 내부의 청소부터 시작해야 한다. 청소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간과 담낭을 정화하면 몸 내부 시스템이 완벽하고도 부드럽게 청소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 먼저 담석을 제거하는 것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부터 설명하겠다. 건강의 걸림돌, 결석을 제거하라. 만성질환을 가진 사람은 수천 개의 담석이 담관과 담낭을 막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여러 차례의 간 청소와 담낭 청소를 통해 이런 담석을 제거하고 균형 잡힌 식단과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 대부분의 질환에서 증상이 완화되기 시작하고
간과 담낭이 원래 상태로 서서히 복구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만성 알레르기 증상이 덜해지거나 없어지고 유통이 사라지며 기력이 크게 개선된다. 이처럼 청소를 통해 간의 담관에서 담석을 제거하는 것이 건강을 되찾는 가장 강력한 수단 중 하나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간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모든 세포의 성장과 기능을 직접 제어한다. 기능장애나 결핍 또는 비정상적 성장 패턴은 대부분 간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서 생기는 것이다. 간은 효율성의 60%를 잃어도 놀라운 능력으로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믿기 어렵겠지만 알츠하이머병을 포함해 대다수 질병의 기원은 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간 청소와 담낭 청소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과정은 간단하다. 간과 담낭에서 담즙을 강하고 빠르게 방출시키는 호나 오일을 섭취하면 된다. 담즙이 강하게 흘러나오면서 독소와 함께 간에서는 콜레스테롤 담서, 담낭에서는 석회화된 담석이 쓸려 내려간다. 간과 담낭은 독소와 담석을 담관으로 흘려 보낸다. 또 청소를 효과적으로 하려면 황산 마그네슘을 여러 번 섭취하는 것이 좋다. 이 소금은 담즙이 강하게 쏟아져 나올 때 담관을 확장시키고 또 담석이 장으로 쉽게 빠져나오도록 해준다. 그러면 담석은 담관이 췌장관과 연결되는 12지장으로 흘러 들어간다. 담석과 독소는 거기서부터 대장으로 이동한 뒤 대변으로 배출된다. 올바른 영양으로 알츠하이머병 예방이 가능할까? 실제로 올바른 영양을 통해 알츠하이머병이 제어될 수 있을까? 한마디로 답하겠다. 그렇다. 알츠하이머병의 원인 중 하나는 대사장애다. 혈당의 급상승과 인슐린 저항, 바람직하지 않은 식습관, 주변 환경과 집안에서 발견되는 독성 물질의 체내 축적 등이 뇌세포의 변성을 일으켜 알츠하이머병을 부른다. 이런 인식에 따라 일부 의학 연구자들은 알츠하이머병을 제3형 당뇨병이라 부르기도 한다. 알츠하이머병이 당뇨병과 그만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알츠하이머병을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 중 하나는 자연시 식단을 채택하는 것이다. 흰 설탕과 밀가루, 액상과당 등 정제된 탄수화물 같은 가공식품이나 인공식품이 포함되지 않는 식단을 가리킨다. 탄수화물과 설탕이 많이 들어간 고열량 식단은 체내 중성지방을 늘린다. 이 중성지방은 중년이 되면서 지방세포에 축적된다. 그런 식단을 채택하면 저열량 건강식 식단을 선호한 사람에 비해 과체중이나 비만 또는 당뇨병으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비만과 당뇨병은 알츠하이머병의 주요 위험 인자다. 따라서 그런 사람은 알츠하이머병에 걸릴 위험이 훨씬 높다. 지중해식 식단의 장점. 어떤 식단이 건강에 가장 좋을까? 학술지 미국 의학협회 저널에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지중해식 식단이 규칙적인 운동이 병행되어야 한다. 알츠하이머병의 위험을 줄이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 지중해식 식단은 잎채소, 토마토, 감귤류, 과일 등 신선한 농산물에다 견과류, 생선, 올리브 오일, 엑스트라 버전 등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식품이 많이 포함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런 식품에는 건강에 이로운 지방, 비타민, 미네랄, 단백질의 형태로 아주 훌륭한 영양분이 담겨 있다. 또 염증을 자연적으로 줄여주는 효소도 들어있어 만성질환의 예방과 치료에 도움을 준다. 운동과 생활습관 개선으로 알츠하이머병 예방하기. 무엇을 하든 계속 움직여라. 운동하면 겁부터 집어먹는 사람이 많은데 그럴 필요가 없다. 운동을 시작하기 좋은 방법 하나는 그냥 활발하게 걷는 것이다. 그러나 걷기는 우리 몸에 익숙한 활동이기 때문에 운동으로서의 효과를 보려면 평상시보다 좀 더 빠른 속도로 걸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심박수다. 심박수가 올라가지 않으면 운동의 혜택을 제대로 누릴 수 없다. 일상생활에 걷기를 최대한 많이 포함시키려고 노력하라. 마트에 갈 때도 걸어가고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며 통화할 때도 가만히 있지 말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좋다. 보통의 일상생활에서보다 하루 2,000보만 더 걸으면 시간과 노력의 추가 투자 없이 약 100칼로리가 더 소모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건강하든 가벼운 인지장애를 겪고 있든 알츠하이머병 환자든 간에 모든 경우에서 걷기 운동이 인지력 감퇴율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고 걷기를 유일한 운동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대부분의 경우 걷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신체 활동을 약간이라도 더 많이 포함시키려면 걷기 운동이 최고다. 일반인 중에서 치매에 걸리는 사람은 전체의 약 1에서 2%에 불과하지만 가벼운 인지장애를 겪는 사람 중에서 치매에 걸리는 비율은 무려 15%에 이른다. 운동은 인지력 감퇴를 예방하고 심지어 역전시킬 수 있는 쉬우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이다. 운동을 해서 잃을 것은 전혀 없다. 이미 자주 운동을 하고 있다면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라. 운동을 별로 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규칙적인 신체 활동을 일상생활에 포함시키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러면 뇌를 비롯해 몸 전체가 고마워할 것이다. 뇌를 운동시켜라. 독서나 장기 등 고령자가 좋아하는 뇌 자극 활동은 알츠하이머병의 발병 위험도를 낮추는 데 크게 기여한다. 우리 몸의 다른 기관이나 조직처럼 뇌도 계속 사용하지 않으면 악화되어 퇴행의 길을 걷는다. 일반 상식에 해당하는 사용하지 않으면 잃게 된다는 용불용설은 2007년 학술지 신경학에 발표된 너시 대학의 기업과 노화 연구 프로젝트에서 재확인되었다. 연구팀은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사는 약 80세의 고령자 700여 명을 대상으로 5년 동안 인지 기능을 검사했다. 그동안 그들 중 90명이 알츠하이머병 진단을 받았고 102명이 사망했다. 이 연구에서 인지기능 검사와 함께 과거의 인지 관련 활동, 장기적인 사회경제적 지위, 현재 사회적 신체적 활동 수준을 고려한 결과 고령에도 인지적으로 활발한 상태를 유지한 사람은 뇌를 자주 자극하지 않는 같은 연령의 사람들보다 알츠하이머병의 발병 위험도가 3분의 1 정도 낮았다. 이 결과는 가벼운 인지장애에서도 똑같이 나타났다.
친구와 어울리거나 신문을 읽거나 연극을 관람하거나 그림 조각을 맞추는 일 같은 단순한 활동도 늙음아까지 인지 기능의 저하를 막고 건강한 뇌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뜻이다. 우리 몸의 다른 부분과 마찬가지로 뇌도 적절한 기능을 지속하려면 계속 사용해야 한다. 자전거를 비에 적게 놓아두면 녹슬고 고장나듯이 뇌도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면 기능이 떨어져 인지 기능의 필수적인 신경세포의 연결망이 해체되기 시작한다. 뇌 건강을 유지해주는 정신적인 활동은 귀찮고 하기 싫은 일이 아니다. 뇌를 자극하고 적절히 기능하도록 돕는 활동은 대부분 삶을 즐길 수 있게 해준다. 100세에도 장거리 달리기를 하는 기적의 노인, 85세에도 풀타임으로 일하는 근로자 등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보도된다. 그런 사람들이 단순히 행운아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들은 평생 건강에 이로운 선택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누리는 것이다. 아울러 좋아하는 일을 규칙적으로 하면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뿐 아니라 나이에 상관없이 건강을 유지할 가능성이 커진다. 직장에서 업무를 마치고 지친 몸으로 귀가한 뒤 잠자리에 들 때까지 TV를 보는 현대인의 생활의 덫에 빠지지 않기 위해 노력하라. TV를 끄고 관심이 끌리면서 흥미를 느끼는 활동을 찾아라. 재미를 느끼고 열의를 북돋우며 정신적인 도전과 영감을 주는 취미 활동을 재발견하라.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치매에서의 자유를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